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기본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 하나만 이제 답만 딸랑 골라내는 것보다는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절연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전기적 연결을 끊어주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연결을 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계기형 변성 기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저압 가공 전선로 접지측 전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접지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전로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한다.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Y결선을 이제 이렇게 뭐 한다라고 보게 되면, Y결선에 중성점 접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성점 접지를 하면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어요.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이제 전기기기 쪽에서 언급할 수 있고, 실기시험 쪽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뭐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고, 이상전압을 또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장 검출이 용이해지고요. 뭐 그런 형태, 또는 이제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단절연이 가능하니까 기기 가격도 좀 낮출 수 있죠. 또 절연 강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중성점 접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성점 접지는 통상 이제 2종 접지를 실시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접지 기호로 표현하지 말고, 만약에 이제 접지 봉 타입으로 설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건전상에 또는 이제 뭐 A, B, C 3상 중에서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 중성점 접지된 부분이 만약에 고무로 옷을 입혀버렸다. 고무로 옷을 입혀버리면 절연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중성점 접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로 옷을 입히는 절연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점에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연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전로의 중성점 접지 공사를 한 경우의 접지점 마찬가지로 절연하면 안 되고요. 계기형 변성기 2차 측 전로에 접지 공사한다. 우리가 이제 CT나 PT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CT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작은 변압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선의 전류가 I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2차 측에 이렇게 전류기 하나 이제 갖다 붙여주는데, 1차, 2차 코일이 들러붙어가지고 1차 측 에너지가 2차 측 그대로 나타날까봐 이제 여기에다 접지공사를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접지공사가 3종 접지가 될 수도 있고 1종 접지가 될 수도 있는데, 3종 접지는 본선의 전압이 고압일 때, 1종 접지는 본선의 전압이 특고압일 때 사용한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지공사를 한 접지극의 경우도 또는 접지점의 경우도 절연을 시키면 안 되죠. 절연시키면 그 접지를 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얘는 CT예요. CT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을 단락시켜야 된다는 거, 2차 측 절연 보호 차원에서 그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기형 변성 2차 측 전로 접지 공사하는 경우 접지점도 절연을 하면 안 되죠. 시험용 변압기는요, 시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지와의 어떤 대지와 기기 간의 절연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용 변압기 한쪽은 대지에다 이렇게 물려놔야 돼요. 대지에. 그러니까 얘는 운용한 상태에서는 절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4번이 이제 답안이 될 텐데요. 보기 4번은 우리 여기다 그림으로 간단히 좀 표현을 좀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1차 코일이고요, 2차 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부하 측 전기 에너지 이렇게 공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돌아올 텐데 이때 변압기 1, 2차 코일이 들러붙는 혼척사고 시 전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여기다 접지를 시킵니다. 2차 측 한 단자에. 그때 지금 보기에서 얘기한 접지 측 전선이 이쪽에 연두색 선으로 표현한 요 선이 접지 측 전선이고 요게 비접지 측 전선이 돼요. 그러면 이 접지 측 전선 자체가 결국에는 만약에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수용가라 하면 여러분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가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 선을 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접지 측 전선의 경우도 절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접지점을 절연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전류를 선로나 어떤 기기 또는 사람으로 흘러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접지 공사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압기의 1차 전압이 6900V, 6600, 6300, 6000, 5700V로 되어 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단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7000V 이하가 되면 1.5배 그렇죠? 7000에서 6만 볼트 그럼 60kV가 됩니다. 사이가 되면 1.25배 6만 볼트, 즉 60kV 초과가 되게 되면 1.1배. 중성점 비접지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1.25배.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0.72배. 직접 접지식인데 170kV를 넘게 되면은 0.64배. 그 다음 다중접지 나오면 0.92배.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전압값을 여러분들 일단 외우고 계셔야 돼요. 최다 시험 전압도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시험 전압값이 도대체 어디에다 곱해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 시험 전압값이 어디에다 곱해지는 것이냐면 최대 사용 전압에다가 이 시험 전압 배율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상 변압기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1차 측이 이제 부싱통에 들어오는 거죠. 2차 측이 이렇게 설정돼서 여기서 이제 부하 측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이때 이 주상 변압기 고압 측에 5개의 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탭 조정하는 로타리 스위치가 변압기 상단부에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기나 전력 시간에 주상 변압기 탭 전환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수전점의 전압을 조정하고자 여기 탭을 이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1차 측이 이렇게 표현되고 2차 측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 주상 변압기 탭 전환 장치가 어디에? 여기가 수전점이잖아요. 전기 기기 시간에 수전점의 전압 조정할 때 주상 변압기 탭 전환 장치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전력공학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전압이 얼마나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 탭 전압은 얼마가 되면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의 형태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문제에서 보다시피 이게 다 탭 전압 값이에요. 탭 전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 5탭이죠. 5탭. 5탭이 설정된 상태. 그 각각의 탭 전압이 될 텐데 아무래도 건수가 크면은 탭 전압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6,900탭부터 설정해서 6,600탭, 6,300, 6,000, 5,700 이렇게 이제 탭 값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택값이 나눠지는 건 결국 권수비가 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E1과 E2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시고, 이게 기기나 전력 쪽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전력 이제 법규로 들어와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들어와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설정된 이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 사용 전압의 배율 설정할 거니까 최대 사용 전압이 얼마가 됩니까? 6,900까지 쓸 수 있는 건 6,900이 최대 사용 전압이 될 거고, 그 최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 7,000볼트 이하가 되니까 1.5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50볼트가 되는 거죠. 가장 큰 값, 뭐 그냥 여기서 기출문제 나와 6,900이다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저런 전압의 수치들이 쭉 나왔는데, 만약에라도 다중잡지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0.92배. 그 정도까지만 좀 설정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최저 시험 전압도 좀 챙겨주시면 좋죠. 7,000V 이하의 최저 시험 전압은 500V. 그 다음 7,000에서 6,000V 사이는 1,500V. 6,000V 초과하면 75,000V. 그 정도까지 좀 여유 되시는 대로 챙겨주시고요. 주상변압기 탭전환 장치도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네, 이런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뭐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뭐 이걸 이제 우리가 통상 법규라고도 하거든요. 쪽에서 이제 문제 출제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가 되겠네요. 제3정접지공사 및 특별 제3정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연동선을 사용할 때 굵기는 지름 몇 스퀘어까지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통상 옥내 설비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집,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또는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그 외부의 바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옥내 설비라 하고요. 또는 접지선. 요건 통상 이제 우리가 연동선을 쓰고 있어요. 요거 하나 좀 개념상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에선 접지선의 굵기를 접지공사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좀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접지공사 얘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1정 접지가 있을 것이고요. 2정 접지가 있을 것이고, 3정 접지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3정 접지가 있을 거예요. 자, 1정 접지의 접지 저항값은 이건 15 이하가 되고, 2정 접지는 지락전류 IG분의 대지전압 150V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락전류분의 300V, 지락전류분의 600V까지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3정 접지는 100옴 이하가 되겠고, 특별 3정 접지는 15옴 이하가 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접지선 굵기. 연동선을 사용하는데 1정 접지는 6스퀘어 이상이죠. 굵어야 되니까. 그 다음 2정 접지는 16스퀘어 이상인데, 만약에 다중 접지를 설정하는 이제 경우에는 6스퀘어로 설정한다. 이 상황 구분해 주셔야 되고, 3정 및 특별 3정 접지 공사는 같이 사용해서 2.5스퀘어 이상으로 잡힌다. 여기 네모칸 친 거는 이제 약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외워주시고 계셔야 된다. 그러므로 3정 및 특별 3정 접지 공사 접지선의 굵기는 2.5스퀘어가 답안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꼭 좀 외워주시고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다중잡지 들어가면 6스퀘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별말 없으면 지락전류분의 150V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제 사고 발생 시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퓨즈를 갖다 꼈다. 그때 이제 또는 뭐 과도로 차단기를 꼈다라고 했을 때 2초 이내 차단은 가능하면 IG분의 300까지 가능하고요. 1초 이내 차단하면 IG분의 60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에 전압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동일 지락전류 설정하게 되면 얘보다 얘가 클 거고 또 얘보다는 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사실상 접지장이 커지게 되면 고장을 제거하거나 고장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더 떨어지죠. 근데 얘는 이제 고장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을 때고, 얘는 고장 차단 장치가 있는데 얘보다는 이쪽이 더 능력이 좋을 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설정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3번 문제 접지공사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얘기니까요. 이런 건 틀리시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1종, 2종, 3종, 특별 3종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접지공사를 했을 때 값이 나오면 그 접지공사를 한 걸로 취급을 한다. 특례에도 설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3종 접지공사를 하면 접지제한 값이 100옴 이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접지공사를 안 했는데도 그 접지공사를 해야 될 곳에 접지제한 값을 측정해 보니까 100옴 이하가 나와요. 그럼 굳이 접지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특례를 설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시죠. 금속재 수도관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접지국으로 사용하는 1종 또는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시설공사는 어느 것에 준하여서 시설하느냐. 이 상황은 이제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자, 굳이 상황을 설정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전동기가 있었어요.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가 예를 들어 작업대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작업대 위에 있다 보니까 완전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작업자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절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절연이 파괴되면, 즉 전류가 이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된 곳에만 흘렀다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외암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돼 버리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시킵니까? 접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사용되는 전압에 따라 기계기구 철대 외암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V 미만은 3종이고요. 400V 이상의 저압은 특 3종이고, 그 다음에 고압 및 특별고압은 1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접지공사를 했다. 근데 여러분, 접지공사를 했는데 접지저항값이 원하는 크기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저항값을 낮춰준다. 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직렬로 붙이면은 이제 커지지만 벽렬로 붙이면 작아지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도 방전을 합니다만, 여기서 완전히 잘 방전이 안 되니까 땅 속에 누가 또 지나가고 있더라? 수도관이 지나간다 이거죠. 또는 건물을 세우는데 이제 철골이 박혀 있더라. 그러면 수도관이나 철골은 다 금속입니다. 걔네들은 다 대지와 만나고 있으니까 접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랬을 때 이 접지극을 이렇게 갖다가 수도관에다가 물려주게 되면, 예, 고장 절연이 파괴됐을 전류값이 접지극에서도 방전됩니다만은 이 수도관에서도 방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접지극하고 수도관이 벽렬 접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 저항값은 더 떨어지게 되니까 원하는 저항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요 접지극에서 추가 접지를 시켜주는 수도관까지 이어지는 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금속재 수도관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1종 또는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시설공사는 어느 것에 준하여 시설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글쎄요, 기계기구 외암 접지에서는 아마도 여기는 고압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설정할 때 여기 1종 접지가 돼야 되겠죠? 그때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어느 공사에 요거 지금 땅 속이잖아요. 여러분 땅 속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 뭐만 쓴다라고 돼 있어요. 땅 속에 쓰는 것은 다 케이블 공사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케이블 공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수도관의 내경이 75mm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느냐, 이제 굴공간이라고 통상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75mm 이상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접지 저항값이 몇 옴? 3옴 이하가 통상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분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분기가 되는 것도 결국엔 땅속에 박혀 있으니까 접지가 이미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멀어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붙인다라고 했을 때 분기가 돼 있으면은 분기되는 지점으로부터 5m 기준을 잡아서 안쪽은 3옴 이하가 통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분기되는 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는 그냥 추가 접지를 시키면 돼요. 근데 5m 바깥쪽에 추가 접지를 시킬 때에는 반드시 이쪽에 접지 저항값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2옴 이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접지공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추가 접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이 정도까지 해서 추가 접지까지 3옴 이하가 되면 되는 거죠. 5m 기준으로 안쪽은 3옴, 바깥쪽은 2옴 이하가 돼야만 한다. 그렇게 4번 문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저압용 기계기구의 인체에 대한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면 외화면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누전차단기 전격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기술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설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집에서 특히나 감전이 될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의도하지 않은 것이죠. 뭐 전기 제품을 쓰는데 이제 전선 부분에 피복이 좀 오래 쓰다 보니까 벗겨져 있는데 우연찮게 거기를 손으로 댔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이제 헤어드라이기를 쓰는데 좀 이게 어느 좀 한 몇 년 쓰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헤어드라이 끝 부분 전선 접속된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머리 말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팍 이제 아크가 튀면서 손이 좀 데인 적이 있거든요.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절연이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크가 팍 생기고 바로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칠 때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그럼 왜 그게 없어질까요? 예, 우리 집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라인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전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렀을 때 그걸 고장으로 인지하고 떨어집니다. 차단기가. 그게 누전 차단기예요. 그 스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 감전에 대한 보호용이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인체 감전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 전류값이 크면 안 되고 그다음 동작 시간도 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했을 때 이제 보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격 감도절 30mA, 동작 시간 0.03초의 전류 동작형이 있고 30mA의 동작 시간 0.1초. 이게 지금 무려 한 3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빨리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보기 3번 사항 보시게 되면 전격 감도절 60mA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우리가 좀 안 좋은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전기 고문하는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 60mA면요 이거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고문 수준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 있고 우리 인체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심장 쪽 지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류는 작게 세팅이 즉 정정이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끊어질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 30이죠? 0.03초. 30에 0.03초. 근데 이제 뒤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누전 차단기 개념의 스펙이 더 작고 더 짧은 시간에 동작시켜 주는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쪽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집의 누전 차단기는 30mA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30mA 이상이 되면 고장이라 인지한다. 그리고 0.03초 이내에 끊어주는 전류 동작형이다. 전압 동작형이 아니고 전류 동작형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피대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정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어놓아야 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설이라는 표현하고 신설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목재가 있었어요. 목재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아래쪽에 아크 발생 장치인 예를 들어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목재가 기설이 되니까 우선권은 얘한테 있는 거죠. 이 전기 시설물이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공부합니다만 얘가 신설된 시설물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차단기가 설치가 됐을 때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차단기가 끊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아크가 생길 것이고 그 아크가 튀어서 목재에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연성 물체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주기 위해서 목재 같은 가연성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아크 발생 장치를 이격을 시켜야 된다. 그때 여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고압이냐, 여기 사용된 전압이 특고압이냐. 당연히 고압에 비해 특고압이 라인을 분리시킬 때 발생 아크가 더 크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압일 때는 이 간격을 1m 이상, 특고압일 때에는 2m 이상 이격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 때도 자주 나오고요. 심지어 실기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고압이다라는 거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정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 피레기라고 하는 건요, 낙뢰로부터, 그렇죠? 기기를 보호한다는 개념의 장비가 피레기예요. 그럼 피레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비는 누가 있을 것이냐?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대표적으로 피레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소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송전 철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전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기에너지 공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전소 안에는 발전기 있으니까요. 변전소 안에는 변압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 들어오는 입구 쪽에 피레기 설치해야 되고, 변전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설치해야 되고, 또 나가는 쪽이 있으면 또 나가는 쪽에 또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에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기가 돼서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상 변압기가 설정이 됐어요. 분기된다라고 가정을 깔고요. 여기 이제 변압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COS가 있을 겁니다. 근데 COS가 있을 때 그 COS 쪽에 이제 뭐가 또 있느냐? 병렬로 묶여서 피레기가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만약 이상전압 내습하게 되면 변압기를 못 가고 피레기를 통해 대주로 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별고압 측에도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또 어떤 형태로 변전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제 일반 지면 위에 있는 일반 변전소인데, 만약 땅 속에 있는 변전소가 있으면 또 여기서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중해 부분과 가공의 부분일 때 전류가 흘러가는 그 주변의 매질이 다르죠. 매질 차이에 의해서 다시 또 이상전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는 곳에도 시설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수용가가 있는데, 그 수용가에 지금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특고압이에요. 그럼 특고압으로 바로 수전받는 수용가다? 그러면 특고압을 쓰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그러니까 특고압으로 받았는데 다시 그 수용가 안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또다시 변성을 시킬 수가 있죠. 여기도 다시 또 피레기 설치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쭉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와 접속되는 곳 설치해야 되죠. 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고압 받았으면 저압으로 변성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마찬가지죠.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 고압 전선로에 접속되는 단권 변압기의 고압측, 요거는 법령에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가 일단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여기 보기에 빠져있는 게 발전소 및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그거 빠져있죠.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별고압측, 이것도 좀 빠져있죠. 그거까지 좀 추가시켜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이 피레기 설치 장소는 전략공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실기시험에서는 적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레기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죠. 필기시험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성이 높지는 않은데, 오히려 실기시험 가게 되면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8번 일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 장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측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 가면은 제일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심박수, 또 뭐 그다음에 숨 쉬는 소리, 피 검사, 혈압 뭐 등등을 쫙 이제 필수 측정을 하듯이 전기 설비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압, 전류, 전력, 온도, 얘네는 필수 이제 검사 요소가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정답은 뭐가 될까요? 전압, 전류, 전력이 되겠죠. 3번. 그쵸? 보기 1번에 뭐 주파수나 보기 2번에 전력 품질, 보기 4번에 역률 및 주파수 같은 경우는 필수 측정 요소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유사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서 문제 조금 비틀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걸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거면 전력공학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계기용 변성기로부터 값을 받아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게 계전기가 있죠. 그 계전기의 경우 어떻죠? 계전기 이름이 뭐 과전류 계전기도 있고 과전압 계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이제 뭐 판단할 수 있는 계전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계전기 쪽에 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그 신호 보내주는 또는 그 검측한 값을 보낸다. 뭐뭐뭐를 검측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필수 측정 요소를 좀 여러분들 수월하게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나 이것저것 귀찮다. 그러면 전압, 전류, 전력이 필수 측정 요소다.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 가공용 선로의 사용 전압이 60kV를 넘는 경우 전화선로의 길이 몇 킬로미터마다 유도 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력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옆쪽에 전화선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전력선, 여기 전화선. 그러면 전화선에서는 미세한 전압이 걸려가지고 신호 개념에 음성 또는 이제 반송파 뭐 이런 정도가 쭉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몇 킬로볼트, 60킬로볼트를 넘는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큰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선 주변에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속이 발생할 텐데 그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여기 세교되는 부분에다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도 전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유도 전압으로 인한 전류가 또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도 전압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면서 기존에 흐르고 있는 또 이제 주고받고 있는 음성이나 반송파 개념을 어떻게 해요? 이게 섞여버리게 되면 음성이나 반송파가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제대로 대화가 안 돼요, 전화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이상을 이격을 시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2m 이상은 이격을 시켜줘야 되고, 전압이 높아지면 더 이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고압일 때 2m 이상이거든요. 그럼 특고압이 되면 더 이격시키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요, 전력선과 전화선 사이에는 뭐 별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어렵죠. 또는 이제 그 토지 사용량에 따라서 이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2m 이상을 일단 이격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좀 취하자. 예를 들어 전화선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쓴다든지, 그쵸? 또는 그 중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차폐의 어떤 시설물을 설정한다든지, 뭐 그런 패턴으로 해서 영향을 주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로. 즉 유도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얘네한테 영향을 주기는 하되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전화선 자체를 이제 어떤 통신 자체를 방해하지 않은 선 정도. 그게 3마이크로암페어 몇 킬로볼트 나오면 60킬로볼트 나오면 이 정도 이하가 되면 별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병행거리가 이렇게 되는 게 같이 병행하는 건데, 이게 병행거리가 길어지면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유도전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구간을 설정해서 잡아주자. 그래서 정답은 40km마다 유도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그러면 만약에 60kV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60kV가 넘지 않고 60kV 이하 라인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압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전기료도 적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병행 길이, 즉 같이 가는 병행 길이 12km를 잡아가지고 2니까 2마이크로암페어. 이걸 딱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3마이크로암페어면은 40km.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죠. 60kV 초과한다라고 설정해서.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즉 저압 또는 고압에서 2m 이상 기본 이격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kV 기준으로 이하일 때는 선로 길이 12km, 60kV 이하에서는 선로 길이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 60kV 넘게 되면 선로 길이 40km 잡아가지고 3마이크로암페어.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유도장의 기본 얘기는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공연설로 지지물에 시설한 지선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지선 안전율은 2.5죠.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0, 1.2, 1.3, 1.5, 1.33, 2.5, 2.2, 2.5. 이게 이제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각 법조항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판단 기준에 언급된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 안전율이고요. 이게 이제 목주 쪽인데, 자, 요게 이제 목주 저압이고, 요게 고압이고, 요게 특고압이고, 여기 1.33이죠. 요게 철탑, 이상시 상정하중. 그 다음에 2.5, 요게 지선. 요게 이제 경동선 또는 내열동 합금선. 경동선. 얘가 이제 알루미늄선 또는 ACS,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안전율에 관련된 부분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율은 뭐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그 안전율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는 뭐 내용 정리상 또는 이제 전력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시죠. 중성점 접지식 22.9kV 특고압 가공연선을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해서 시가지 시설한다. 시가지 중요한 얘기죠. 22.9 중요한 얘기고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전선로 경과는 75m 이하로 할 것. 사실 이 11번 문제가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일단 경관이다 라고 하면 표준 경관부터 간단하게. 표준 경관이면은 A종과 목주,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 철탑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게 150m 이하죠. 표준이 250m 이하고요. 여기 600m 이하가 되죠. 그 다음 보안공사 경관하면은 이제 여기선 보안공사 경관은 아니니까 150이 얼마로? 100m로, 250이 150으로, 600이 400m 이하로 이제 바뀌면 이게 보안공사 경관이 되죠. 그 다음 이제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1종 특고압 보안공사다. 그러면 이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경우는 A종과 목주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B종은 그대로 150 보안공사 경관을 쓰고요. 철탑은 400m를 그냥 쓰죠. 이하로 설정했을 때. 근데 이제 시가지 쪽이 설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A종과 목주 중에서 시가지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A종 철주는 쓸 수가 있는데 목주는 못 써요. 그리고 경관도 75m 이하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안공사 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은 이 내용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그쵸?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일단은 표준연간, 그 다음 보안공사 경관. 제1정 특구와 보안공사에서는 A종과 목준 아예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시가지에서는 A종과 목주 중 목준만 못 쓰고 A종은 쓰지만 75m 이하로 경관이 설정된다. 요거 여러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번 보기에서 표현되는 전선의 경관 75m 이하로 할 거.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은 55스퀘어. 이제 경동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시가지에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통상 이제 그 100kV 기준 잡아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가지에서 100kV 기준 잡아서 100kV 아래쪽, 위쪽, 여기 55스퀘어, 여기는 150스퀘어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일정 특구와 보안공사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kV 뭐 미만 설정해서 55, 100에서 300 잡으면 여기 이제 150, 그 다음에 300 넘어가면 이제 200. 그래서 이제 이 보안공사, 제1정 특구와 보안공사랑 시가지랑 유사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9kV니까 100kV 아래쪽이니까 55스퀘어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되시겠죠? 그죠?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전선이 특구압 절연전선인 경우 지표상 높이는 8m 이상. 여러분 자 이쪽 다시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전선 지표상 높이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아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전봇대라고 많이 얘기하는 전주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죠. 그때 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선 지표상 높이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선을 보게 되면 기억나는 게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바로 뭡니까? 곰으로 절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는 선이 다 절연전선인데 그 절연전선일 때 이 높이가 8m. 만약에 절연전선이 아닌 일반 어떤 피복이 없는 선이라 그러면 10m 이상이 돼야 되죠.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 또는 단락한 경우에 1초 안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우리가 100kV가 넘어갈 때는 1초 이내가 맞아요. 근데 22.9kV의 다중접지 패턴일 때에는 2초 이내 전로 차단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입니다. 100kV 넘을 때는 1초 이내가 맞다고요. 근데 지금 22.9kV죠? 22.9kV 중성점 다중접지식에서 직이 및 단락사가 발생하면 2초 이내.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급해야 될 부분들. 이게 다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던 것들이니까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기사 쪽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 게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인 내용도 안 외우시고 뭐를요? 어려운 내용을 막 먼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전기시험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어려운 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쉬운 거, 기본적인 거,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죠. 사용전압 35,000V 이하인 특구압 가공연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구압 가공연선로는 어떤 보안공사를 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고 보기가 4개가 있네요. 그죠? 여기서 일단은 제4종 특구압 보안공사는 없어요. 빼시고 자 여기다 그냥 바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종, 2종이 하나로 설정 같은 영역으로 보고 3종을 다른 영역으로 보게 되는 그 이유가 접근 상태예요. 그래서 이 3종 특구압 보안공사는 몇 차 접근 상태냐? 1차 접근 상태가 되고 1종, 2종 특구압 보안공사는 2차 접근 상태로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접근 상태는 3m 이상이고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일 때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종과 2, 3종으로 구분되는 1종 특구압 보안공사는 35kV 넘고 즉 초과본이죠. 2, 3종 쪽은 35kV 이하를 설정해서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35,000V 이하라고 했고 2차 접근 상태라고 했으니까 35,000V 이하니까 35kV 이하이므로 둘 중에 하나인데 2차 접근 상태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5kV 이하의 2차 접근 상태가 되니까 제2종 특구압 보안공사. 그럼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접근 상태를 가지고 1차 접근 상태는 3종만. 그 다음에 1종과 2종은 2차 접근 상태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네,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2번 문제 같은 경우 문제 출제가 자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2종 특구압 보안공사는 언제 또 이제 답안으로 많이 설정이 될 거냐면 병가, 공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병가가 된다, 공가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제2종 특구압 보안공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자, 12번 문제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특구압 강황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해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도로 상부 측에 시설할 경우에 보호망도 같이 시설하려고 합니다. 보호망은 제 몇 종 접지 공사로 해야 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전력선이 쭉 간다라고 했을 때 선이 끊어져서 이게 전선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기다 어떻게 그물망 같은 걸 그 하단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물망 같은 거 이렇게 이쪽에서 지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되는 부분을 접지를 시킨다. 이게 몇 종 접지가 돼야 될 것이냐. 이 시설물의 주목적이 얘가 끊어져 가지고 전선이 떨어졌을 때 차단기가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니까 차단기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차단기가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짧지만. 그럼 그때 이제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거 내버려두면 다른 쪽으로 사고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바로 어디로? 대지로 끌어내려서 방전을 해줘야 되죠. 그럼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될 게 뭐였죠? 일종 접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일종 접지 공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상 우리가 이제 그 보호망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5mm 이상짜리가 보통 적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격자죠. 격자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요 너비가 1.5m 이하로 설정해서 잡아준다. 요거까지. 그러니까 통상 5mm짜리 일종 접지 공사. 그 다음에 1.5m 이하로 설정해서 보호망을 나타낸다. 그 정도까지는 잡아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구압 강황전선의 경우. 자, 13번도 뭐 얘기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시죠. 자,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한다. 여러분 횡단보도교가 뭡니까? 두 글자로 육교예요. 육교 위에 시설한다. 그때 그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3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도로횡단 부분하고 철도횡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로횡단은 이제 6m, 철도횡단은 6.5m. 그 부분 위주로 설정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통상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풍기 요즘에 뭐 한 1, 2만 원이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풍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붙어 있으면 선풍기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만큼 싸다는 얘기는 그 선풍기 자체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선풍기는 없다. 왜? 누전 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가 보호를 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전원 측전로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정액전류 15A 이하인 경우, 그다음 배선용 차단기 전류가 20A 이하인 경우,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임 출입할 수 없고 전동기 운전 중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을 때, 전동기 정역 출력이 0.75kW, 0.2kW 이하의 경우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0.75kW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은요.
정답은 4번이 즉 라번이 되겠다. 그래서 0.2kg가 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나 또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 실기시험에서 적으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 16번 문제 가실까요? 호텔 또는 여관의 각 객실 입구 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이제 그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 어떤 자동 전멸기가 1분 동안만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간인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현관에 있는 그 입구 등이 너무 짧게 켜졌다 꺼지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 자녀분이나 그죠, 조카 아이들, 조그만 애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칠 수가 있잖아요, 어두워서. 그래서 이때는 주택이나 아파트 즉 개인 공간은 3분. 그래서 공공시설은 즉 같이 이용하는 시설은 1분. 그 다음에 개인 시설은 3분. 정답은 몇 번 될까요? 네, 1번이 되겠다. 1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 쪽에서 특히나 이 타임 스위치 이쪽에서 같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효율이 있어요. 그 램프 효율 70 루멘 퍼 와트. 이거 같이 적어 놓으세요.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적어 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무슨 설비 기준 쪽에서 전등 효율 나오면 70 루멘 퍼 와트. 여기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의 저압 전등 배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사 방법. 석유류라고 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통상 먼지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착화가 돼서 불이 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를 통상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석유류까지 이제 포함되게 되면 합성 수지관 공사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출문제를 놓고 봤을 때 석유류가 들어오면 합성수지관이 달라붙고 석유류가 없으면 합성수지관이 안 붙어요, 기출문제에서. 정답은 이제 애자사양공사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면 일단 우선순위가 누구다? 금속관과 케이블이다. 석유류까지 나오면 그땐 합성수지관까지 포함해서 정리한다.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20V인 경우에 금속관 공사에 의해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서 옳은 것은. 전선으로는 단면적 누스퀘어의 연선일 것.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전선은 5개형 비닐 전선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배선한 전선관의 두께는 1.0mm다. 금속관에는 3종 접지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상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가로 1번 전선으로는 단면적 10스퀘어 이하의 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10스퀘어 이하의 연선. 또는 이제 전선은 5개형 비닐 전원 연선을 사용할 수 없어요.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는 관두께가 1.0mm가 아니라 1.2mm가 되겠습니다. 금속관에는 400V 미만이기 때문에 3종 접지가 돼요. 400V 이상의 저압일 때는 특3종이에요. 사람 접촉에 우려가 없으면 3종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각각의 항목들, 이게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보기 1번은 사실 좀 애매할 수는 있는 것이죠. 6스퀘어 연선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격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스퀘어 이하, 법령에서 언급하는 규격으로 잡아주셔야 되죠. 이게 요거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법령에서 얘기하는 게 몇 스퀘어 이하다. 그 표준 규격을 설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루미늄은 16이었죠. 그쵸? 18번도 됐고요. 19번. 옥내 고압 이동전선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고압용이죠, 고압. 참고로 MI 케이블은 저압용이에요. 이거 아니죠. 그 다음 다선식 전로 중성선에. 여러분,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가 없어요. 이동전선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와는 해체가 쉽게 느슨하도록 접속했다간 그 느슨한 부분이 점점 벌어지다간
그 틈이 생겼을 때 거기 아크 튀다 보면 이게 녹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연기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느슨하게 접속하면 안 되죠.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기 1번, 2번에 대한 개념입니다. MI 케이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용이에요. 다음 중성선에는 절대로 과도로 차단기 시설하면 안 돼요. 중성선, 접지선, 접지 측 전선은 과도로 차단기 시설하면 안 된다. 같이 챙겨주시고요. 20번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의 허용한도가 그 변전소 수준점에서 몇 % 이하에 이르느냐. 여기서 통상 설정하는 것은 3% 이하로 잡아준다. 이 정도까지 한 번씩 여러분 쭉 훑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우리가 다루온 지금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를 설정하기보다는 기본적 문제 위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